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과정에서 우리 고양시의 현장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현장 투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배 조상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신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그것을 안내해 주실, 안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강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두 분 강사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첫째는 고양시에서 또 이분도 유명하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양시 향토문화진흥원 진흥원장이신 우리 안재성 회장님 좀 나오셔요. 안재성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행어유람이라는 아마 저기 행주산성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 이옥석 선생님하고 두 분 모셨으니까 소개는 직접 본인들이 하시고 오늘 일정 안내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얼굴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마스크는 이제 벗었다가 다시 끼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강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그 고양시에서 하는 일이 좀 달라요. 딴 분들하고. 그래서 그 고양시 그 향토문화 보존 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통과 문화를 이렇게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엔 문화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또 그 문인과 선연을 기리는 또 이런 이제 추모 행사도 하다 보니까 고향에는 또 훌륭한 인물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우리 고향에도 또 서원이 문봉 서원이 있었는데 고향 파련이라는 이런 분들의 다 조명은 아직 못했고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수양제를 모시고 있고 한 3분 정도는 이제 고교육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다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같이 함께하면 또 그런 것도 빨리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을에 한 번씩 하는 또 축제가 있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이옥석 선생님하고 같이 또 대한민국도 마카도 축제도 하니까 그때도 한번 와서 구경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떠나서 우리가 민주 시민이 되고 고향 시민이 확실히 된다는 것은 뭐 먼저 번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훌륭한 시민이 되고 민주 시민이 되려면 고향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문화를 알아야 되고 풍속을 알아야 되고 인물을 알아야지만이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식과 같이 함께 살아갔을 때 이 정체성이 있고 정주의식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딴 데 갈 수밖에 없고 항상 아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여기 정체성 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기획해 주시는데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더없이 저 자신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재성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협동조합 행오유람 대표 이옥석이고요. 저도 그냥 이곳에서 나고자 하는 토박인데 어쩌다 보니 이제 토박이가 마치 이제 굉장히 귀한 상황이 됐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내가 살아왔던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면서 저는 이제 협동조합 행오유람을 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 회장님 만나게 되면서 더 향토문화 보존해였고 그 이후에 이제 환경문화 보존원으로 바뀌면서 저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답사에 대한 것들 저도 사전에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민주주의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저희 대학 때 능곡역 옆에 자유의 집이라고 MT하는 장소가 있었고 저희들은 MT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거리로 MT를 간다고 했더니 펄펄 뛰고 난리가 나셨어요. 거기 가면 찍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랬던 그곳이었고 전 그래도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거기서 밤새도록 MT하면서 즐겁게 술 마시고 그랬던 것 뿐인데 저희
이렇게 부친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럼 거기 갈까요? 없어졌지만 거기 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조금 더 뿌리 깊은 민주화 관련된 그런 유적지가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2006년도에 진실규명을 받았고요. 진실규명 이후에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유족들의 일부가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해서 2012년도에 승소를 했고요. 승소하면서 일부 기금을 모아서 금정구 인권평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들의 그렇게 살벌했던 삶은요. 자, 금정굴 모르신다고 했는데 금을 캐던 여기 이제 굴이에요. 굴. 그냥 고양시에 보니까 굴을 캐던 굴인 금정굴 있고요. 또 식사동에 또 금을 캐던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제시대 때는 우리의 자원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굴이 하나 형성됐는데 이 굴이 우리들한테 지금 어떻게 와닿느냐. 너무 이제 비참한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6.25 전쟁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두 세대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두 세대가 지나면서 이젠 다 잊혀져 가는 거고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지금 이제 81살 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거죠. 그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할아버지, 본인의 아버지께서 부역 혐의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나름 유질합니다. 그런데도 부역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종손이신데 어떤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계속 많이 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사당에 고모랑 같이 가서 늘 절을 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살벌했던 얘기를 저희 가족 사이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금정굴은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인데 이게 전국에 다 이런 우리 제노사이드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제 학살인데요. 이게 죽음이 이 전쟁 때 죽음이 국가를 위한 죽음도 있고 국가에 의한 죽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이 죽음은 국가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죽음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93년도부터 이미 그 전부터 40여 년간 묻히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었겠죠. 근데 그 기억이 그 아픈 상처가 어떻게 묻혀지겠어요. 그 후손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고요. 그 비참한 삶을 사시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의 부모가 묻힌 이곳에 와서 제대로 제사 한번 드리고 싶었을 거고 본인들의 그렇게 살벌했던 삶들도 정말 자유롭게 떳떳하게 좀 복권도 좀 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93년도부터 이곳에 다시 이렇게 금정굴과 관련된 그걸 뭐라고 하죠? 금정굴 93년 유해발굴
예, 금정글 유해 발굴이 된 건 95년이죠. 95년대 이렇게 유해 발굴을 시작했고 아마도 200분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발굴된 건 한 153곳 정도가 발굴됐다고.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디에 가야 될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요. 아까 이제 금정굴 평화인권재단에서는 이곳에 저기 뒤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보여요. 밑에 있는 현수막 보세요. 꽃으로 다시 살아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화의 꽃이에요. 평화의 꽃. 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금정굴에서 민간인들이 정말로 부역이든 뭐든지 다 상관없는 그 민간인들이 이곳에서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부녀자까지 153명 현재 발굴된 분들,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지금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저 현수막처럼 평화의 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에 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고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아픈 상처가 고양시 곳곳에 있는데 특히 금정굴이 있으니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전쟁이 우리한테 지금 이제 가까이에 있는 전쟁,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한테 그 전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간접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미 70년 이전에는 여기서 그 처참한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는 두 세대가 지난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정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생각,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는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도시고 단체 사진 하나 찍을까요? 예, 현수막 갖고 왔어요. 네, 예. 그럼 단체 사진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아무래도 제가 또 빠트린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죠? 자, 다 보시고요. 계속 찍겠습니다. 찰칵. 한 4분 정도 들어가시면 요즘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요즘에 간단하게 그냥 묵념 한번 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을 듯 싶으니까 자리 선대로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부병을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금정굴 양민 학살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네, 바로 조금이나마 이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마 의문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 새기시고 모든 것은 눈으로 보면 잠시 후에 없어진대요. 카메라 찍으면 더 빨리 없어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영감상한테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자꾸 우리 이춘열 선생님 얘기 나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쪽 서 계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이 한이 많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셔야 하실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시고요. 평화공원을 만들 걸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요 상태 요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여기가 택지개발 지구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그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 때죠. 여기를 매입을 하면 이게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 정부가 되면서 요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토지공사에서 요 땅 매입하기로 한 부분이 정확히 이 구를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경계가 요 절반이 그 매입되지 않는 부지로 있어서 이제 고양시에서 전부 매입하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그 이제 지방정부가 좀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요 상황이 이제 좀 불안정한 상황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서 힘든 부분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요즘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서해안 뭐 월북 사건도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달라지듯이 요 부분도 어쨌든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학살된 거
상태임을 국가에서 진실규명을 했지만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념 전쟁으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 안치하는 부분도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전 추모시설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희는 이쪽이 되면 고양시 추모시설에서 좀 영구 안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렇게 보수 정권으로 넘어간 건 22년 만의 일인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 그래서 22년 만에 모두 다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들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도 대단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유족들도 대단히 좀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취임한다고 하죠. 이제 하여튼 요구는 해볼 생각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다지 이제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되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유족들도 이제 연세가 8, 90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이제 안치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좀 울적하고요. 그 유족들은 이제 저야 또 이제 그 한 달이 건너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좀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여기 추모비가 있는 것도 이제 평화공원이 안 되면서 저 뒤에 유해가 조금 안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유해 발굴하면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던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유해를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또 뒤에다 안치하면서 추모비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추모비 뒤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저기는 163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좀 금정물에서 돌아가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양시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확인된 분이 적혀져 있고 저기는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분, 진실규명된 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건을 보면 이념적인 생각 아니면 진영 논리로 보는데 여기 이제 추모비 안에는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나 아니면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을 똑같이 이름에 적어서 추모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가 유령제를 지낼 때도 그러니까 진실규명된 인민군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분들을 같이 명패에 두고 같이 추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던 민간인은 이제 민간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군에 의해서나 경찰에 의해서나 아니면 청년들에 의해서 뭐 진영 논리에서 하는 청년들에 의해서 희생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어떤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이나 내지 추모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막히고 이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여전히 어떤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야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후에도 이제 이 보수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싸우는데 힘을 합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확인했어. 여기 고양동 벽제관지 있어. 내가 먼저 찾아. 보셨나요? 네. 일단 비가 오는 오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설명은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보충 설명은 차나 어디 또 시간 되는 데서 마저 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게 고양동이라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이곳이 번화가라기보다는 관청 소재지예요. 그래서 고양 군청이 1914년도까지 이곳에 있다가 일제가 우리 그 한양 도성을 폐하고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양군이 땅이 넓어진 게 자랑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나서 10년도에 하나의 고양군을 갖다가 도읍으로 없애고 군청으로 삼았던 저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제관은 일교 사신이 묵고 거기서 의례를 치르고 접대를 하는 곳이에요. 그냥 여관이 아니고. 벽제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갖다 중국으로 가려면 첫 번째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마지막 거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왕이 기다리고 있는 모화관에 가서 예의를 올리는 곳인데 상당히 이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절이 떠나서 3번에 걸치는데 많은 우리가 이런 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면 우리가 의주에 가면 의주에 객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도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예의를 갖추고 거기서 접대를 합니다. 근데 잠시 있다 머물지 않고 소고참으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30리 40리를 이동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접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횡포가 심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첫 번에 강을 건너면 접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양에 도달하게 되면 그거는 계획된 접대예요. 그래서 왕창 예의를 갖춰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뇌물까지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노정상의 이 길에 있는 접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길에서 계속 이런 객사가 있고 우리 애교 사절이 머무르고 오고 하다 나니까 그런 경비를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따질 거 없고, 여기는 맨 마지막에 오니까 힘들기도 하고 수천일 길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노정을 풀고 실질적으로 또 왕하고 만나야 되니까 옷도 갈아입고 여기에서 또 직서도 또 이렇게 보관하고, 직서 왕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사신이 왜 올까요? 지금도 애교 사절이 가잖아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께서 외국에 갔잖아요. 나토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오지 않아야 될 때도 옵니다. 그렇죠? 한국에 오면 애우도 받고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뭐 모든 게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명의나 청에 4대 외교를 했습니다. 4대 외교가 나쁠 수도 있고 참 자존심 상하고 막 이렇기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보진 않고, 한국의 외교 사절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황제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도화된 그 나라 속에서. 그러니까 2달, 3달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뇌물도 많이 싸갔는데, 근데 직사가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땅에 왔기 때문에 외교 사안을 해결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에요. 뇌물만 주고 잘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교 사절로도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뇌물을 아무리 많이 준들 어떻게 했든 우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교를 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어 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오면 한국한테 한 20억씩 빨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살 길이에요. 그죠? 옛날에도 다 그러한 문제는 있었겠지만 여긴 그래서 그러한 그 중요한 외교를 하는 외교 사절의 하나 그냥 노정생의 접대 기관이 아니라 영빈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또 외무부 장관 되는 사람들이 오고 영의정이 와서 모시고 가요. 어디까지 모화관까지 서대문에 독립물 있던 자리 있죠.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 높은 사람이 안 오고 뇌물을 조금 주면 마지막이잖아요. 가면 또 조금 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직사나 애교 사진이 움직이지 않고 바쁘다고 몸이 아프다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왕은 저기서 그 모아가면서 기다리는데 안 가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정말 예우를 잘하고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벽자가 아니고 이곳에 아까 고향 분창이 있었고 향교는 조금 이따 가볼 곳인데 저 우쪽에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마방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또 그 말이 묵고 사람이 묵어야 되는 숙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 한 300호가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 되게 번화고였죠. 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20년 전에 싸운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으로다가 아주 명분을 가져간 거예요. 걔네는 여기 가서 싸움을 해봤는데 조명, 대륙의 군대를 무찔러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대륙의 군대를 무찌른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다 나니까 여기에 갔다가 황국신민의 선전장으로 꾸미는 고향동이 변해가게 되는데 그것도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런 곳에 이 벽제관이 있고 그런 곳에 이 육각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어디로? 일본에 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 공원인데 공원 이쪽에 기가 막힐 일을 제가 벌였던 일이 있는데 지금은 갔다가 다 공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보면 참 여운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되새기고 마음으로 하면 아무 때나 끌어볼 수가 있어요. 기억력이 없어져도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머리로다가 갖다가 이렇게 읽고 뭔가 외우면 찾아서 쓸 수가 없어요. 말력이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갖다 일본말로 문동동 페이스라고 해요. 여기다 갖다가 문동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고향동을요. 그래서 일제가 이곳에다가 우리가 그 1933년도에는 이제 만주 이제 사변이 일어나고 상해 사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제는 이제 이쪽에다 이제 구민기관서부터 우체국서부터 모든 걸 이제 고향동에다 직결해놨는데 여기다 이제 헌병 파요소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향 파조 다 이제 관장하는 겁니다. 독립군 뭐 나를 필요도 없고. 근데 이곳에서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위대해요. 거점에서 이렇게 3일 독립만세운동도 하죠. 물론 이제 서울보다는 한 열흘 늦으니까 한 후에 시작해가서 한 20일 동안 이어지고 뭐 선상에서도 하고 산꼭대기에서도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한 30여 회 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점 만세운동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국권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세운동의 발로로다가 뭐 몇 달 후에 한 달 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권주의라는 이런 이제 삼균주의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자주권과 우리가 사법권과 이것을 쟁취해 가지고 우리 이 주권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중요한 곳이다. 그게 없었으면 그 전에는 고종의 나라고 이시의 왕조지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그 자기네 나라라고 그랬고 그걸 뺏긴 것이 갖다가 뺏은 것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반로가 되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제 쓸 수 있다. 뭐 민주시민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민주시민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고향에도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애치다가 진역가고 혼나고 이러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헌병 파요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기서 거점 만세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곳에 일제는 이제 한 20년 후에 이 산 정상에다가 이제 애급이라고 해가지고 걔네 말을 그대로 애급, 나일하반, 오벨리스크 이래가지고 그게 뭔 말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언덕 위에 태양신을 형성한 이제 비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방첩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350년이 지난 후에 여기다 이제 방첩비를 세워가지고 방첩비를 내선 한국 사람만 모금을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이완용서부터 다 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시비를 세워서 노는데 태양의 신처럼 해가지고 하얗게 뽀얗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여기다 세우면은 누가 볼까요? 조선 사람이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와서 했으면.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물이 살아있는 것이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박정희가 세운 행주대첩비가 똑같아요. 계단서부터. 그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도 6.25 전쟁 상흔을 겪고 나서 방첩비를 엄청 세워요. 근데 대부분 이제 행주대첩비보다는 작지만 편용사 전적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세우는데 여기는 이제 태양신을 붙든 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웠는데 여기 뭐가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다 붙여놨었어 옛날에 일제가. 근데 우리가 보기가 흉하고 일제 잔재를 해가지고 치우면서 돌은 다 뜯어갔겠죠. 벽제관도 뜯어다 집지니까. 그리고 또 면사무소 실제 삼성 면사무소, 신도 면사무소 실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벽제 여기도 면사무소는 나중에 줬다가 지금 우리 간사님 갔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대리석으로 다 깔려져 있던 거를 나중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지금에 있는 이거는 갖다 돌을 붙여가지고 교대 형태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저 위에 그러한 형상에 대척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치욕적인 그 역사를 해놓고 그걸 뭐 내선국이라 그러죠. 조선에 진해 일본에서는 걷지 말고 우리끼리만 모금을 해놓은 돈으로 다 순수하게 세우라고 그러고 10,000원을 걷었어요. 그렇죠? 그때 동시는 10,000원이면 한 사람의 월급이 노동자가 50원 한 달에 그럼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자기네가 일제 부역자를 끌고 가가지고선 갖다가 이 노모자로 하면 100원을 준다, 따블을 준다 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위안수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당시 거기 간 사람들은 조금 더 쳐줬나 봐요. 근데 나머지 우리 노동자 50원이라니까 그만한 걸 투자해서 옆다리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그 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벽제 공원화로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일제 군대가 만주 국으로 전쟁하러 가면 여기서 200~300명씩 여기서 수찰하고 여기서 하룻밤 묵고 정신을 깨닫고 가게끔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를 고향동을 갖다가 일제에 한국신민의 선전장이 아니라 자기네 그 한국 그 일제 군국화 시대에 아주 휘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러한 아주 그 방첩탑까지 세우고서는 했던 그러한 유적이 오늘 여러분들은 와 계십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우리 거 자주권과 국권을 달라고 애쳤던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 한번 올라가서 보면은 시비는 안 보이니까 잠시 후에 행주산성에 가면 거진 그 사진에 본 대로 90%가 비슷하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이해가 빠질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힘들어. 비가 그쳐줘서 그나마 조금 낫겠네. 아무것도 없는데 설명이라도 좀 곁들여야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이곳에 이렇게 벽제관 바로 뒤쪽에 여기다가 딱 세워서 하얗게 진짜 태양신처럼 여기를 갖다가 벽제관 전승지로 쟤네가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진왜란 때 전투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벽제관은 여기 있지 않고 저 대대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창릉천이라고 그러는 우리 저 삼성 신도시 있는 쪽에 거기와 대자리에서 벌어졌는데 일본이 이제 한일을 병합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쓸만해요. 그러니까 이 벽제 그리고 고향군청도 옮기고 또 벽제관을 활용하려고 자꾸 보존회를 만들다 나니까 이제 자꾸 아이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나니까 여기를 갖다가 벽제 물록의 공원 이래가지고 임진왜란에 그냥 아주 전승지로다가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실록도 좀 고쳐야 되는데 걔네가 보면 왜냐면 벽제관 전투라는 게 없었는데 원본에는 그죠? 벽제관 전투로 바뀌어요. 어쨌든 간에 걔네가 그 벽제관 전투로다가 이제 바꾸고 여기를 고적지에서 유적지에서 전승지로다 바꾸는 거 아주 희귀한 놈들이죠. 그러면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국시민화 이제 선전정으로 만들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하이킹 코스다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이제 고향 시민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관광 수입 벌어먹고 살아라 이거야. 말은 그렇듯하죠. 그래가지고 고향동 저기 건너오는 다리 이름을 문록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진년에 자기네 연호를 갖다 써줘가지고 이제 하얀 다리를 놔주고 거기서 여기를 탁 쳐다보면 사진에 보면 보이죠? 좀 이렇게 하얗게 뽀얗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고향동은 앵수가 뭐냐면 사쿠라, 그러니까 벚꽃을 앵수라고 해요. 앵수를 심어가지고 여기 다 벚꽃 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벚꽃 동산이 하얗게 솟은 이제 비를 발아 이거야.
벽제가는 다 썩어가게 만들어놓고 저기 다리 건너오면서 이래서 이제 걔네가 하이킹 코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선전적으로 만들고 여기 안 왔다 간 사람들은 선생이고 뭐고 뭐 안 되잖아요. 한 번씩 가서 참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살기 토로라는 우편 소장이 있었는데 우체국장이 이제 유지로 등각 그 사람이 총독이고 뭐고 오면 다 여기서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하고 모고문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여기 살았던 이런 분인데 우리한테 나쁜 짓은 많이 그렇게 안 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체국장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못한 데는 지금 우체국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있으면 우체국장님이 잡숫고 나머지는 군수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고양동에서 유래된 그 우체국장의 그 한마디로 그 유지 이러한 이제 그 사람이 뭐 총독 총감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거진 90%가 이 총독으로 부임하고 정무총감이라는 건 총독이 없을 때 대행하는 사람들인데 꼭 여기 가서 참배를 하고 고향 여기 이제 벽제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역사를 이제 논하고 우리가 지금 뭐 경복궁이니 이런 걸 논하기는 좀 뭐하니까 오늘 주제만 가는데 일단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고 여기에 그런 아주 일제 만행을 저지른 그런 현장에 지금 정성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러시고 나중에 그 비가 어떻게 생겼나는 제가 보내드린 자료집에 보면 그 비 형태가 고스란히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곳에 이거 몰랐어요. 비가 그렇게 허락되는 것만 알지 행주대첩하고 똑같다는 걸 몰랐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벽제관을 찾으러 제가 이제 일본도 갔었었고 그러는 과정에 2013년도에 전 최정시장하고 뭐 일을 하다 나니까 이제 이 고양동에 이제 그 육각정 그 장소를 이제 찾다 나니까 이제 그래서 저거 하다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6.25 때 이제 이걸 헐어서 없앴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인지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다 나니까 이제 그러한 비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이 너무 고양동에 대한 내역이 많아요. 일제놈들이 만행도 많으니까 기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 논문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고양동을 알고 싶고 고양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바로 고양은 고봉의 고자와 독양의 양자를 합해서 이렇게 고양이라 부른 지가 그만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또 행주에 가면 행주의 이름을 또 하나 가르쳐드려야 우리 정체성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신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향의 이름은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고요. 또 행주에 가면 또 행주에 또 근원을 한번 찾아서 혼동 안 가게 해설사들도 왜 해설사가 2개가 이름이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조차도 안 해야지 배우는 거지 거기서 그냥 가르쳐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비 오는 오중에도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말소리만 들은 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향교로 가서 차 한잔 하신다니까 그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죠. 하산하겠습니다. 그것도 라인을 떼버렸어? 아니구나. 또 신라시대에 막 가는 채치원, 네. 그리고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의 송대 주자학을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안향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역서원인 저기 백운동 서원, 지금 소수 서원 영주에 거기에 영정도 있고요. 거기 모셔져 계신 안향 선생님, 그리고 같이 하는 채치원 했고요. 정몽주, 고려의 정몽주. 그 다음에 남은 16분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또 너무 지금 조명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조선시대 이제 유학자들 혹시 여기 계실 만한 유학자들 생각나시는 분 계실까요? 정몽주. 그 조선시대 아니고요. 조선시대 그렇죠. 율곡이 나오면 또 이왕 선생. 태계 선생님. 네. 여기에 다 모셔져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지방에 서원에 또 모셔져 계세요. 단단한 돌에다가 이렇게 판 것은 인두로
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만비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한 달 안에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행주 선성에는 뭐 한 번씩 아까 보니까 다 가보셨고 좋은 곳이에요. 가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그 행주 산성회를 오기로 되어 있는데 행주 대강회를 왔으니까 강을 쳐다보면서 근데 행주 산성은 우리가 그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행주 산성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한강을 또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행주 산성은 우리가 오래됐는데 언제부터 됐느냐? 6에서 한 8세기 정도에 됐다고 문헌에 되어 있지만 요새 진표 조사를 하고 발굴 조사를 해본 거는 한참 이전인 우리가 삼국시대에 우리 토성으로다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이라는 게 언제 지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발굴을 하면 할수록 먼저 있던 데다가 또 쌓고 석성은 어떻게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기초를 파고선에 갖다가 이렇게 성을 쌓기 때문에 그 연호를 들어가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문헌이 고쳐지지 않고 7에서 8세기에 축제했다고 되니까 여기서는 문헌에 나오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주산은 크지도 않아요. 한 1.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멀지 않은 시절 같지만 한참 됐어요. 430년 전에 정확하게 429년 전에 우리 행주인들과 권율의 기하 장수들 2300명이 모여가지고 일본해군 3만 명을 12시간 만에 일거에 물리친 아주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거야말로 아까 우리 고양동에 갔다 온 것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일제는 거기를 아주 대대로 평생 지금의 역사상 대륙의 군대를 붙이는 아주 훌륭한 장소로다가 저렇게 선전을 하고 여태까지도 이렇게 길이길이 기리는 곳일까 하면은 우리 아직도 행주 산성에서 이런 2300명의 우리 군여자들을 포함한 그 의병과 다 합친 군사로다가 이렇게 3만 군사를 물리친 그 훌륭한 역사적인 우리 장소를 그렇게 일본처럼 기리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서 범민족 축제도 하나 하지도 못하고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은 비가 우중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행주산성을 찾아서 우리가 민중의 분기 현장, 실천의 현장 이런 데를 찾아왔습니다. 행주산성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생의 의지를 심어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성지로 다 추앙받은 적도 있어요. 민족의 성지다, 국공의 성지다. 제일 중요한 건 고양시에서는 고향의 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주 칭화부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행주문화재를 만들 적에 고향의 문화재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향의 84년도에 만들 적에 고향의 문화재를 안 하고 고향을 누가 아느냐 행주라고 하지 않아서 행주 어뢰 고향에서 행주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행주 축제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서막을 열었는데 엊그저께 여기 오신 분이 걷기만 했다 동원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고 행주의 대첩을 기리고 고향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만들었던 축제가 엊그저께 이곳에서 성다에게 거양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전날 와가지고 보유제를 했습니다만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은 우리가 가슴에다 또 생기로 하고 여기 오면은 아까 그 우리 차 안에서 아주 맛깔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행호라고 하죠. 행호. 네? 그 행호라고 해요. 이 주변을 갖다가 또 행주라고도 부릅니다. 그 행주가 또 2개가 있어요. 가주자를 쓰는 것을 이곳을 이루는 그 호칭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저 위에 가면 관의 명칭이 있습니다. 고려 태조 23년이면 한 944년 정도 되는데 922년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다행행자에다가 고을주자를 쓰죠. 그거는 나라에서 고을이라는 건 이게 나라에서 정해는 이제 행정지명 명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왜 살고나무
행자니까 살구꽃이 많이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물가에 있는 곳, 그죠? 그래서 이 해모를 갖다가 고동기대에서는 노릉동보다 낫다는 이 시를 남겼어요. 아까 그 우리 해모 그 사람 김홍봉 경탐지 정선. 시갑지 쓴 시에 그런 사람보다 몇백 년 앞선 시절에로서 이게 해모를 짓고 또 행주라고 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듯 상당히 여기는 아름답고 이 행주 대강을 이루는 곳이에요.